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 뉴스를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강희롱의 이슈토크입니다. 제가 아직도 눈이 조금 불편한데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김세론을 둘러싼 김수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김수현은 소속사가 작년에 김세론에게 보냈던 7억비 변제 내용 발송,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정적 여론으로 비치면서 전 소속사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 궁금한 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7억비 변제라던가 또 교제, 한때 교제한 건 사실이죠. 인정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교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압박을 줘서 김세론이 죽음에 이르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그동안 많이 알려졌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부풀려졌고 어떤 의도가 섞였는지는 아마도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들, 주변인들, 전 소속사의 해명이라든가 또 뭐 유튜브 가세연에서 주장한 유족들이 그쪽을 통해서 폭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번 주에는 제가 이틀 전에 김세론의 전 남친이라는 분을 제보와 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작년 11월에 만나서 올 1월 초에 1월 12일이죠. 결혼했다고 알려진 뉴욕 남자 전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짧게 했고 짧은 만남에 결혼을 짧게 했는 사이에 겨우 4번 만났다고 합니다. 전 남편 주장이라면 첫 만남은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첫 만남이고, 나머지 3번 만남이라는 게 김세론이 미국에 3번 방문해서, 물론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도 공개를 한 걸로 보면 결혼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약식으로 결혼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뉴욕에 갔을 때 마치 여행객으로 가서 머무르다가 그게 3번. 그래서 전 남편 얘기로는 3번, 전부 4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미성년 교제, 이런 그 프레임은 물론 그게 양쪽의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미성년 교제이든 아니든 이 부분은 꽤 오래전 일이고, 김 전 남편과 결혼해서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전 남편 이전에 전 남친 K씨, 이런 두 남자 사이에서 마치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번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남친의 얘기가 뭐고 또 여기에 반박하는 전 남편의 얘기는 어떤 건지를 오늘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 그리고 유족 이모라는 분이죠. 이모라는 분과도 제가 단독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모 얘기라든가 유족 측 입장이라든가 또 전 남친 입장, 제가 직접 또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를 쭉 받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리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근거가 남기지 않았고 세상을 떠났다면 어떤 설명도 해명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입을 다물어주는 게 오히려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또 여러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각자의 자신들의 책임, 아니면 자신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얘기를 나오는 곳이 중구난방이죠. 유족과 그다음에 유족이 또 대리해서 이모라는 분, 그리고 이 이모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공개를 하고, 또 이거를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또 알리고, 그럼 이거 관련돼서 전 소속사 관련된 골드메달리스트 입장을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도 했었죠. 거기에 이제 전 남친 K와 전 남편 A씨,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지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벌리는 일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은 단순화시켜서 일단은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은 다 알려져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전 남자친구와 그리고 잠깐 결혼 생활을 했다 죽기 전까지 뉴욕 남자, 이 두 사람의 얘기, 다른 얘기, 서로 상반된 얘기가 뭔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세론이 사망 전까지 마음을 의지하고 소통했다. 전 남자친구라고 그럽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전 남자친구는 11월 이전까지 만났던 친구이고 11월 중순에 결혼했다는 뉴욕 남자를 만나면서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김세론이 결혼해서 뉴욕 남자하고 미국에 세 차례 방문하고 이 과정에도 뉴욕에서 본인이 전 남친과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감시당하고 있다, 또 폭언을 듣고 있다, 폭행 얘기도 나왔고요.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자에는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 남친이 공개를 했고, 그건 저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이 전 남친한테 김세론이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거는 본인이 힘들고 괴롭다, 결혼이라는 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다, 가족조차도 나한테는 정이 없는 이런 뭔가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결혼을 했다. 돌발적인 결혼입니다. 11월 중순에 만나서 1월 초에 결혼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그 전에 어떤 수년 전에 서로 이런 인연이 닿아서 친구처럼 지냈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어서 어느 날 만나서 갑자기 꽂혀서 서로 이렇게 결혼에 이르렀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11월 중순에 처음 만난 사람과 서울에서 한 번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여행 가듯이 가서 미국에 가서 불과 2달도 안 돼서 결혼했다, 이건 사실 납득이 안 가긴 안 가는데 어쨌든 결혼한 건 사실이라는 게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결혼하면서 본인이 그런 돌파구를 찾아서 도피처처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따뜻하게 나에게 평온하게 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반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실상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그런 내용도 문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고 그 문자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또 남편한테 들키고 그래서 휴대폰을 뺏기고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소통하다 보면 전 남친이 김세론과 문자 소통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는 김세론이 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 받아서 답변을 하는 이런 불상사, 해프닝도 벌어지는 게 지금 문자의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은 전 남친이 한 얘기지만 김세론이 정말 돈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탈출 방편으로 결혼을 했다면 그게 편안한 자신의 어떤 위로가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이게 전 남친을 통한 김세론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전 남친과 전 남친 K씨죠.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민감하고 힘든 이런 복잡하고 자칫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에 굳이 이거를 밝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미 상대방은 세상을 떠나고 없고 이제 이런 내용을 밝히면 분란만 커지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세론이의 영혼을 한때나마 사랑했던 여자이고 죽은 세론이도 원치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이 죽음이 불행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알려지거나 아니면 차라리 묻히는 게 낫지, 전혀 엉뚱한 누군가의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상관없다. 지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저한테 증언을 하면서 직접 사실 확인서를 쓰고 녹취까지 했습니다. 근거로 남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진실이라고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두 남자의 양상으로 번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수현 배우 쪽으로 불똥이 튀어 있는 부분, 물론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자신은 김수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책임이 있든 없든 그거는 그쪽 일이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그쪽으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어 있다. 책임이 전가돼 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전 남편의 폭언 폭행 하나고, 또 하나는 유족, 가족이죠. 엄마, 아빠, 가족들의 연이 끊기다시피 자신한테 무관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실 죽음에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전 남친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전 남친의 얘기가
보도가 된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오전 10시에 기사를 출고했는데 전 남친의 인터뷰 관련 내용을 오후에 가세현에서, 그러니까 전 남편, 뉴욕 남자가 가세현 쪽에 다시 이 전 남친의 얘기를 반박하는 내용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반박 입장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온 저는 2024년 11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김새론 씨를 만나게 됐다. 짧은 시간에 서로에 대한 강한 이끌림에 의해 2025년 1월 12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증인들만 대동하여 실제 결혼을 하게 됐다. 다만 사랑에 빠져 진지한 고려 없이 너무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점, 장거리로 인한 현실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양자 간 합의하에 다시 결혼을 무효화하려던 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새론이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이 부분하고도 어느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둘이서 성격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지 않았고, 그 문자 기록에 보면은 막 욕설이 오고 가고 막 그렇습니다. 전 남친하고 주고받는 내용, 또 김새론이 전 남친에게 하는 문자에서 남편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았던, 아주 극도로 안 좋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짧은 시간에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살다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결혼을 했으니까 그 과거는 모르겠다. 제가 뒤에 각서도 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결혼 전까지는 너 남자친구 자 언급하지 말고, 나도 나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언급하지 말고, 서로 과거 얘기를 하지 말고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들 얘기만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김새론이 전 남자친구하고 소통하고 문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남편이 알고 나서 아마 굉장히 더 상황이 악화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 남자친구 K씨가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폭행, 폭언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오픈되면서 굉장히 입지가 곤란해졌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전 남편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 김새론의 죽음과 관련해 너무나 많이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고인과 본인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사실을 바로잡고자 부득이 입장문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전 남친에 대한 반박 입장문은 이런 이유로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 4번 만났다.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4번밖에 안 만났다라는 표현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는 김새론이 서울에서 처음 한 번 만난 거 1번, 그 다음에 김새론이 3번 뉴욕에 와서 같이 머물렀던 거를 1번, 2번, 3번 해서 4번으로 아마 이렇게 횟수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한 번 가면 며칠 있었는지, 일주일 있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기술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주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둘이서 결혼 생활은 3번 가서 일주일씩 있었다면 뭐 3주, 한 달도 채 안 될 수도 있고, 뭐 며칠 있었다 그러면 정말 몇 주도 안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막판에는 본인들이 각서도 쓴 내용, 제가 뒤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각서도 있고 또 결혼을 무효라 하는 거는 신고한 거를 다시 뭐 소송을 통해 아니면 어떤 서류상에 무효를 신청해서 결혼 자체가 없었던 걸로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새론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제 남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폭행, 감금 등은 그런 일은 말도 안 된다. 김새론 씨가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렇게 전 남친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처럼 폭행, 폭언, 물론 폭언이야 서로 뭐 부부가 연인과이든 뭐 서로 다투다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폭행은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경찰 조사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시당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김새론은 분명히 전 남친과 주고받은 소통에서 감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시. 그리고 전 남친도 그 문자를 캡처한 내용을 뭐 저한테도 보여줘서 저도 뭐 일부는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감시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DM으로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 정황,
그다음에 연인들 간의 각서 등 여러모로 서로에 대한 정보 오픈, 이 부분은 연인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합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세론과 자신은 비밀번호를 서로 휴대폰 번호나 이런 DM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시가 아니고 자발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만 김세론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문자에다가 썼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요. 임신 협박 부분, 이 부분도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임신 협박. 임신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거,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가 있든 없든 이 설명만으로도 저는 임신은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 남편이 얘기하는 부분은 임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11월 중순 만나서 뉴욕으로 건너와서 본인과 같이 진지한 관계, 진지한 어떤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춰서 두 사람에서 지냈던 그 시기가 11월 중순 이후에 1월 초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2월 12일인가요? 김세론 사망이 2월 16일인가요? 11일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2월 중순경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좀 임신했다 안 했다를 얘기가 너무 짧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이 남편 설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김세론 씨가 아직 육아니 뭐니 아이를 낳고 이럴 분위기라는 상황도 아니고 처음부터 자신들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김세론 씨가. 근데 무슨 임신이냐, 이 부분은 얼토당치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말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남편도 유튜버 이진우 씨라든가 이쪽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허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혼 증명서, 결혼 증명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그런 미국에도 그런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다 결혼 저희가 다 다른데 우리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서 우리가 국제 결혼을 미국이나 하게 되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또 한국에서 또 혼인신고를 하고 해서 양 국가에서 혼인신고하는 이런 방식을 보통 취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결혼 증명서라는 것을 발부를 받았다, 이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각서. 두 사람이서 결혼이란 형식을 통해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고 한 집에 뉴욕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빌라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 각서 내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각서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둘이서 같이 자필 사인이라는 각서입니다. 전 여친, 전 남친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 한 연락 포함, 절대 언급 금지, 서로 과거사를 묻지 말자. 또 거짓말은 무슨 일이든 하지 않기. 그리고 서로가 원할 때 정황이 있다는 전제로 폰을 오픈하기. 아무리 화가 나도 말 세게 하지 않기. 전 애인과 아주 단순한 연락도 금지, 차단,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애인은 친구 불가능. 전 애인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안 된다. 우리는 결혼한 사이니까. 전 남친이든 전 여친이든 그 친구랑 있을 수 있느냐, 남녀 사이에. 이제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기. 상대방 탓하지 않기. 쉽게 놓아버리지 않기. 화가 난다고 쉽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겠죠. 새벽까지 술 먹다 연락 두절 금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각서를 썼으리라고 봅니다. 나의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래서 같은 가스라이팅 금지.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이렇습니다, 각서가. 그리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한 건당 한 번에 $1,000. 같은 얘기 반복할 때도 무한 연장한다. 근데 이런 아주 묘한 각서란 써서 이것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사인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이런 일들을 갖고 이런 각서를 아마 작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서로 갈등을 벌이고 싸우고 다투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말 세게 하지 않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하지 얘기였겠죠. 전 애인과 단순 연락도 금지, 이것도 당연히 그렇고 차단해라. 그래서 이제 각서 내용만 봐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앞서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대리점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앞서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족들이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 배우 김수영과 교제를 해서
그 영향을 타고 또 작년에 빚 변제를 강박하는 그런 내용 정보를 보내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다. 뭐 유튜버들의 공격, 비난, 악플러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다. 그렇게 원래 알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망했을 당시에.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금 현재 그 진실, 그다음에 사실, 팩트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재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걸 다 이렇게 보면 대충 짐작은 갑니다. 어느 정도. 그 단정적으로 뭐 누가 어떻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 전 남친이 얘기했던 부분도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은 김수현이 마치 원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돼 있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수현을 두둔하려고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 남친으로서 김수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죽은 이후에 그냥 조용히 묻혀지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전 남친 말이 맞다, 전 남편 말이 맞다, 뭐 유족의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제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전 남친이 한 얘기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이랬습니다. 자, 어떻게 딸이 결혼한 걸 가족들이 아무도 모를 수가 있나? 나는 이해한다. 가족들 누구도 김세론이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거는 그만큼 딸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 김세론이 가족들과 어떤 단절된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의지가 안 되고 희망, 음주운전 이후에 그 힘들었던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져고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음주운전 직전까지 연간 10억씩 벌었다 그럽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월 1억 가까이 버는 거죠, 김세론이. 그러다가 지난 3년간 돈이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족들도 김세론이 그 수익으로 그동안 생활했을 텐데 돈이 뭐 몇억, 10억 이거 별거 아닙니다. 수익이 끊기면은 그동안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소진돼 버립니다. 1년도 안 갑니다. 1년이 뭡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는 돈은 다. 그리고 김세론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 직후에 또 뭐 변상을 해줘야 되고 뭐 상가 부서진 거, 변압기 부서진 거, 뭐 여러 가지 벌금 물고 뭐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비 물고 이런 수천만 원씩 막 수억씩 깨졌을 텐데 이게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김세론의 어려움을 같이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고 해서 힘든 시기를 같이 견뎌나가서 다독거리고 이렇게 갔는 게 아마 보통은 어떤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세론이 그동안은 전 남친과 주고받은 내용이나 전 남친과의 소통한 내용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가족들이 무관심했다. 심지어 힘들고 괴로워서 자해를 하고 손목을 긋고 병원에 응급실 실려가서 수술을 했는데도 가족들이 아무도 병원에 와보지 않았다. 입원이 끝나고 퇴원해서 집에 갔을 때도 집에 갔는데도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대하더라.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족들과 단절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인터뷰 때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연을 끊다시피 관심을 평소에 주지 않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에 와서 그것도 뒤늦게 또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부모가 나서지 않고 유족이란 이름으로 이모라는 분, 이 이모라는 분은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 친이모가 아니고 저도 뭐 인터뷰 때 친이모가 아니라는 건 밝히긴 했습니다만 세론이가 아역 연기 생활할 때 아역 배우 엄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역 배우들의 엄마들끼리 유대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돈독하게 지내오면서 그 중에 어떤 분이 친분이 있는 분이 물론 당연히 이모 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언니 동생하고 지냈다면은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모입니다. 근데 이 이모가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전 수석사를 공격하고 그 수석사에게 압박을 넣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족이 그런 정을 끊다시피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수년 전 있었던 유명 배우와의 교제 사실을 들춰내고 또 그거를 그냥 뭐 서로 뭐 좋아했을 수도 있고 교제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거를 변호사 법률 대리를 통해서 소송을 넣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제가 뭐 언급하기는 부적절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짧게 제가 이번 주 이슈 하나를 또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하다가 하찮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연예인들이라면 프로그램이 또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은 계속 존속해 가는데 개편에 맞춰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진행하던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빠지는 사람은 굉장히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라디오든 TV든 뭐 정합니다. 더군다나 10년 넘도록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놔야 된다. 그는 방송사 입장에는 새로운 변화를 주고 개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도중 하차하게 된 사람은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MBN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박수홍의 형과의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지만 꿋꿋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끌고 오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솔직한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박수홍, 최은경이 진행했던 속풀이쇼 동치미가 올해가 13년입니다. 첫 방송부터 두 사람이 진행을 맡아보다가 이제 29일 방송을 끝으로 논다고 그러죠. 13년 만에 굉장히 아마 허탈하고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들리는 말에는 최은경 아나운서 출신이죠. 해외로 떠났다. 머리 10km 여행 삼아 갔겠지만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최불암 씨죠.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는 KBS 최불암 원로 배우죠. 14년간 진행한 이 밥상은 프로그램을 마이크를 놓고 후배 배우죠. 최수종 씨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뭐 누구에게나 이건 숙명입니다. 이건 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30년 하던 것도 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 이번 주에는 박수홍, 최은경, 최불암 씨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후속은 박수홍 대신에 김용만 두 사람 개그맨 동기입니다. 참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아마 서로 떠나는 사람이나 새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나 마음이 서로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최불암 후임에는 최수종 씨가 마이크를 잡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도는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